웬만하면은 생계형 창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예전에 잠시 제가 사업도 해봤고 자영업도 해봤는데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안 한다는 말은 어떻게 보면 망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망해보고 깨달은 점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당시에 제가 이제 뽑기방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조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좀 상황이 안 좋았을 때죠.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었었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서도 많이 확인을 했었고 제 주변에서도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대출을 받고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그 대출을 받은 이유가 대부분 그 힘든 시기를 그냥 버티려고 그 돈으로 먹고 살려고 생활을 위해서 그런 대출이 좀 많았었죠. 생존을 위한 대출이 많았다는 자체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생계형 자영업이라는 말인 거죠. 그 생계형으로 자영업을 한다는 말이 곧 소득이 나오는 곳이 그 영업장 한 군데라는 얘기라는 거죠. 근데 그 소득이 한 곳에서 나오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생계를 꾸려 나간다. 이 자체가 조금 위험하다고 볼 수 있어요. 요즘에는 자영업 자체가 워낙 경쟁도 심하고 되게 어려운 그 판에 들어가는 건데 거기서 그거를 생계형으로 한다는 자체가 엄청나게 리스크가 큰 거죠. 그나마 이제 그 소득이 나오는 데가 다양하다고 하면은 소득처가 한 곳이 어려우면 다른 곳에서 좀 받쳐주고 이런 게 좀 밸런싱이 일어나면서 좀 그나마 조금 버틸 수 있는 좀 생존 가능성이 그나마 나은데 진짜 그 오직 하나 그 영업장 하나에서 소득이 나오는데 그나마 그것도 어려워지면은 진짜 이거는 엄청난 타격인 거죠. 그 소득처가 다양하면은 좀 버틸 수 있을 만한 기반이 되는데 내 생활적인 부분에서는 뭐 먹는 거, 노는 거, 입는 거 아니면 그런 인간관계를 위한 돈 아니면은 그런 취미 활동이 있으면은 취미를 위한 돈 이런 돈들은 조금 줄이면은 내 소비를 좀 줄이면 해결이 되는데 소득이 나오는 곳이 한 곳이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게 외부의 변수로 인해서 손님이 안 오게 되면은 이건 엄청난 타격인 거죠. 이 영업장과 다르게 내가 살고 있는 생활 기반까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소득이 일반 직장인의 월급 정도 가져간다. 그것도 요즘에 힘들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걸로 버티고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외부 변수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은 거의 이제 빵원에 가깝게 되거나 거의 뭐 적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진짜 이거는 이제 내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소비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적자가 났잖아요.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때부터는. 근데 이제 그 많은 장사를 하시는 분들 경기가 더 좋아지는 상황까지 버티려고 자금을 얻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가 상황이 좋아지는 시기를 기대를 한다는 거죠. 코로나19가 터졌을 때는 뭐 코로나가 끝나는 시기까지를 좀 버티는 거고 근데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소비자들이 예전보다 이제 지갑을 더 닫게 되고 소비를 좀 줄여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잖아요. 지금도 또 그 다음을 기대를 하면서 버티겠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은 그 상황이 좋아지는 시기를 버틴다고 해도 그 전처럼 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저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뽑기방을 운영을 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손님들이 안 오는 거예요. 당연히 소득이 줄죠. 소득이 어느 정도 계속 발생하거나 소득이 늘어나면은 물건이 더 팔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더 좋은 물건 아니면 좀 신선한 물건 새로운 물건으로 대체해서 손님들이 봤을 때 또 새로운 게 생겼네 신기한 게 생겼네 이런 걸로 인해서 또 다시 올 수 있는 기반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물건이 안 팔리면은 재고가 있으니까 그 옛날에 그 배치했던 물건 뽑기 기계에 들어가 있던 물건이 계속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계속 그대로 있으면 손님이 올 때마다 이 가게는 또 똑같은 거 계속 있네? 재미가 없는 거죠. 또 가뜩이나 뽑고 싶은 것도 어떻게 보면 오래되면은 안 뽑고 싶은데 안 사고 싶은데 안 뽑고 싶거나 이제 안 사고 싶은 물건도 계속 방치돼 있으면은 그대로 있으면은 계속 안 사죠. 더 안 사죠. 그러니까 재고는 재고대로 쌓이고 손님은 이제 이 가게가 재미가 없고 변화된 게 없으니까 더 안 오고 저는 이제 소득이 더 줄고 이런 악순환 때문에 결국은 이익금이 거의 0원으로 수렴을 해가고 있는 시기가 더 지나면 적자로 가고 외식업이면 더 심한 거예요. 저희는 그나마 이제 유통기한 이런 게 없는 물건인데 이제 음식이잖아요. 외식업 같은 경우는 유통기한이 있고 그 음식의 그 신선도가 있기 때문에 더 빠른 그런 순환 판매가 일어나야 되는 업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손님이 안 오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이런 재료도 안 나가고 안 나가니까 더 신선도가 떨어지고 다음에 손님이 왔을 때는 주인 입장에서는 최대한 돈을 아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오래된 재료 써가지고 음식이 나가게 되고 이러면은 재료가 신선했을 때 음식보다는 맛이 떨어지니까 그나마 오던 손님도 이제 더 안 오게 되고 또 그렇게 인해서 소득이 줄고 더군다나 이 생계형 창업으로 인해서 그 서비스의 문제도 발생을 해요. 그나마 이제 여유가 있는 사장님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장님들은 버티면 돼요. 다른 곳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나마 그래도 걱정이 있겠지만 그분들도 근데 이제 이게 전부인 분들은 진짜 이게 엄청난 멘탈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냥 근심 걱정이 엄청 많은 거죠.
가뜩이나 이제 손님이나 돈을 더 아껴야 되고 아끼면서 장사가 잘 돼야 되는 상황에서 돈이 더 나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예를 들어 카페를 하시는 분들은 뭐 커피 머신 같은 경우가 이제 고장이 나고, 아니면 뭐 법적인 문제로 뭐 과태료를 내거나 세금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그러면은 이 손님에게 대하는 서비스에도 영향이 끼치게 되는 거죠. 손님이 왔을 때도 항상 이 주인이 근심 걱정,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표정도 어두워지고 예민해지고 더 까칠해지고, 이러니까 손님 대하는 것도 예전처럼 이렇게 밝게 대하지도 않고 하니까 손님들도 기분이 안 좋은 거죠. 이 가게를 가기 위해서는 기분 좋으려고 가는 건데, 사장이 또 이제 아르바이트생한테도 또 안 좋게 대하기 시작하고, 그 아르바이트생도 짜증나니까 자기 가게도 아니니까 손님한테 더 짜증내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손님은 기분 나빠서 더 안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서비스 질이 하락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단골마저도 이제 안 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저도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주 가던 가게라고 볼 수 있는지, 제가 핫도그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때 그 유행했던 엠모 핫도그가 있는데, 그게 동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어느 날 가게를 마지막으로 갔을 때 남자분 혼자 계시고 사장님한테 이 메뉴가 어떻게 되는 거냐, 저는 이제 몰라서 물어봤는데, 그 사장이 얘기하는 게 거기 메뉴판에 거기 써있는데 그것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전에는 거기가 손님이 핫도그를 먹기 위해서 줄 섰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갔을 때는 저 혼자밖에 없고 손님이 계속 없는 거예요. 가뜩이나 손님이 없는데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물어보고 짜증나는 거죠, 사장 입장에서는. 그 내부 사정이 있겠죠. 그러니까 장사도 안 되는데 자꾸 귀찮은 손님만 꼬인다,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 스트레스를 고객한테까지 영향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저도 그런 얘기 들으면 기분이 되게 나쁜 거죠. 저도 웬만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것도 모르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 손님한테 짜증내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기분이 나빠서 내가 다시는 이 가게 안 온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도 알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내가 진짜 다른 사람까지 못 가게 하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거죠. 그런 악순환이 발생을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영업이라는 게 많은 분들이 은퇴를 하거나 자영업에 뜻이 있는 분들이 이거를 위해서 진짜 모든 걸 다 거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이제 맞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투자처럼, 포트폴리오의 종목의 하나처럼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수입이 있는 상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출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어디에 투자를 하는 거죠. 배당을 받기 위해서 주식에 투자를 하고, 부동산 같은 경우 수익형 부동산 같은 거를 투자해서 이제 월세를 받고, 이런 것처럼 자영업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포트폴리오의 종목에 투자를 해서, 자영업이라는 곳에 투자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소득, 그런 관점으로 좀 생각을 하는 게 조금 더 리스크를 줄이는 길이 아닌가.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는 건 다양한 게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주업이 있는 상태에서 그냥 돈을 벌면서 추가로 지금 벌고 있는 돈이 조금 부족하거나 더 많은 돈이 좀 필요해서 추가로 조금 더 벌어간다는 개념? 아니면은 뭐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처럼 미래를 위해서 나중에 은퇴를 하거나 소득이 더 이상 주 업무에서 나오지 않는 거를 염려를 해서 미리부터 나만의 일로 인해서 돈을 벌어가는 거를 확장해 나가는 개념, 이런 관점으로 조금 바라보고 시작을 해야지 조금 리스크를 더 줄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게 포트폴리오의 종목처럼 그냥 조금 벌어간다? 그런 식으로 그냥 설렁설렁 생각해서 성공할 수 있겠냐? 그딴 식으로 창업하면은 되겠냐? 악착같이 막 죽기 살기로 덤벼도 될까 말까인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겠죠. 물론 그런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너무 그 기준을 성공할 걸로만, 돈 많이 벌 걸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안 될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의도는, 안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여기서 실패해서 다 이 돈이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것까지 좀 봐야 된다고 보는 거죠. 또 이제 모두가 처음에는 이제 악착같이 열심히 할 거라고, 여기다가 그냥 영혼과 뼈를 갈아 넣을 거라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시작을 하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코로나19 아니면 이런 물가 상승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 진상 손님이 많거나 생각보다 이게 돈이 안 되는데 힘만 들거나, 내가 이게 생계형으로 하면은 꼭 이 일이 재미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미가 없어서 너무 힘들기만 하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처음에 시작했던 그 열정이 식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엄청난 정신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거를 버틸 수 있을 만한 체력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멘탈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처음에 생각했던 그 초심이 무너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악착같이 하나의 길, 여기다가 그냥 다 때려 넣고 덤벼야 된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 인생 사는데도 다양한 전략이 있잖아요. 이렇게만 직진으로 가서 열심히만 살아야지만 잘 산다,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천천히 그렇게 느긋하게 사시는 분도, 성공하시는 분도 있어요. 경제적으로나 인생적으로나.
뭐 악착같이 해도 실패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무조건 그렇게 막 악착같이 내가 이거를 다 때려 넣어서 덤빈다.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모든 걸 걸었다가 잘못되면은 이제 인생 쪽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덜 먹고 좀 밑에를 방어를 하는 거죠. 안 되는 건. 하방을 좀 방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은 약간 보너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하는 게 조금 내가 현재 있는 돈을 더 지키면서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그러면은 이런 방식으로 가려고 하면은 스스로에 대해서 조금 잘 알아야 된다. 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저도 내가 어떤 성향이고 내가 진짜 창업을 하려고 하는 일이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인가, 이 열정이 식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갈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은 진짜 대만 카스테라나 뭐 옛날에 마카롱 이런 거 또 그처럼 이렇게 유행하는 일, 돈 벌기 위해서 유행하는 일은 내가 이게 잘 안 되면은 좋아하는 일도 그나마 안 되면은 힘든데 좋아하는 일과 별개로 돈 때문에 하는 일, 유행 타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이 외부의 변수, 그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더 이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일을 과연 좋아하는지, 계속 내가 관심이 있어 하는 일인지, 그런 거를 좀 알아야 된다고 보고요. 경제적으로도, 이 금전적으로도 창업에는 어쨌든 돈이 들어가니까 내 전체 재산에서, 내가 갖고 있는 전체 돈에서 몇 프로를 차지를 하는지, 이게 안 되더라도 내가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까지 좀 판단을 하면서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저도 뭐, 뽑기방이나 그 전에 사업을 했을 때도, 뭐, 예전에 사기를 당했을 때도, 이렇게 잘 될 것만 생각을 했었어요. 막 시작할 때는. 나 이거 성공하면은 이제, 뭐, 차는 뭐 살까? 아니면은 뭐, 가게를 어떻게 확장해서 직원들을 어떻게 통솔을 할까? 막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괜히, 괜한 상상. 그런 것만 생각했는데, 안 될 거를 생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과연 내가 이게 안 되더라도 내가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생각 안 하고 그냥 성공할 것만 바라보니까 큰돈 때려 넣고, 창업하는 과정에서도 인테리어 할 때도 그냥 이왕에 뭐 더 좋은 거, 비싼 거, 이러면 손님 많이 오겠지? 성공하겠지? 뭐 이런 착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 자신을 모르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나 자신부터 파악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절대 사업을 크게 벌리해서 시작하는 거는 저는 진짜 비추라고 생각을 해요.